예, 뭐 결국은 대통령이 나섰죠.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6일째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동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동이 되면 그만큼 상태가 나쁘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번에는 일주일 가까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좀 나쁘다는 얘기여서요. 오늘 대통령의 그 관련 대책 지시 내용도 좀 한번 짚어보고요. 잠시 후에는 의사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필요한 팁도 좀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 장임석 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6일 연속 발령된 건 처음이죠? 네, 2017년에 이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6일째 발령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는 어떤 기준을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또 미세먼지로 오염되고 내일 또 오염이 심각하게 된다고 예상될 때 이렇게 발령이 됩니다. 아, 그럼 하루가 아니라 이틀 정도가 가만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가 발령되려면 매우 나쁜 그 경보 주의보 이상 수준이 돼야지 이제 발령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 오염 심각하다고 볼 때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현재까지 기사들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내일도 미세먼지 저감제가 발동된다는 얘기는 아직은 안 보이더군요. 내일까지 발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내일도 안 좋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제 내일 오후부터는 이제 강한 이제 북풍 깨끗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들어왔던 서풍은 나쁜 바람이었군요. 예, 오염돼 공기가 들어왔었고요. 예, 그 뭐 얘기는 이제 잠시 이제 중국 얘기할 때 아마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요. 오늘 서울 보건환경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사실 내용이 새삼스럽지는 않더군요. 국내 대기 정책 뭐 이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발 영향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서울 보건환경연구원도 했었는데 센터장님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계속 하실 테니까 이게 사실 비중을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의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은 이제 국외 영향과 국내 영향이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편이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제 다양한 이제 수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국내의 기여도를 양적으로 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먼저 국외에 유입될 때 기여도가 한 70 정도 국외 기여도가 나타나고요. 이후에 이제 국내 기여도하고 국외 기여도가 절반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이번에 6일 연속 지금 비상 저감 조치 발동된 최근 일주일 상황을 보면은 시작은 뭐 중국에서 들어온 서풍을 통해서 들어온 나쁜 그런 오염된 그 공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고 한반도의 대기가 정체돼 있으니 여기서 계속 쌓이고 한 상태. 그러면서 이제 초미세먼지가 급속하게 올라가는 식으로 더 악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유입될 때 아주 요즘에 세게 유입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입되고 그게 이제 빠르게 해소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이제 그 해소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국내 오염 물질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세간의 좀 오해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건데요. 우리는 중국발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50%를 훨씬 넘는다라는 쪽으로 많이들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국내의 기여도는 좀 장기간을 두고 평가를 하고 이제 고농도 사례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좀 그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고요. 장기간으로 보면 평상시에는 한 50대 50 정도. 평상시에. 그렇고 고농도 시에는 이제 국외 기여도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여도라고 그러니까 혹시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을 이제 내각에 지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뭐 추경이나 이런 얘기들은 이제 뒤에 여쭤보고 일단은 눈에 확 띄는 건 인공강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했거든요. 근데 이거 올 1월 말이었나요? 그때 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도 별 효과는 없었다. 하지만 뭐 데이터를 쌓겠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인공강우를 대통령이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는 이제 그 평균 오염도는 개선되는데 이제 고농도가 이제 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고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공증후는 이제 그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하는 조건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 제기들 전문가들이 하시는데 현재는 인공증후 실용화 기술부터 저희가 쌓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인공강우를 먼저 시작한 나라들이 많죠. 뭐 이를테면 중국도 인공강우를 예전부터 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많이 나서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인공강우를 통해서 꼭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런 실증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농업에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미세먼지 같이 오염을 해소하는 데는 아직 미국에서도 그런 이제 보고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인공강우를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삼는 이유는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 농도가 확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비가 오면은 이제 그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서 이제 해소되는데 그 좀 적은 비보다는 좀 일정 이상의 비가 와야지 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대략 그게 한 10mm, 10에서 한 20 정도.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주 뭐 굉장히 많이 가진 아니네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적실만하다 싶을 정도만 내려줘도 효과가 상당히 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인공강우를 통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과학적으로 볼 때 갈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초 연구 단계지만 이제 실용화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하나 그 다음 얘기는 중국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고 이제 중국과 협력을 더 이제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이제 회의를 하자고 뭐 날짜를 잡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뒤따를 텐데 그 동안에도 계속 이런 그러니까 협력 활동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양국 이제 정부 간 협력과 또 지자체 간의 협력들도 있었고요. 그 동안에 주로 이제 우리 한국의 대기 관리 정책들을 이제 중국에서 많이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이제 중국 대기 관리에 적용을 해서 효과도 보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 교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경우에는 이제 양국 다 이제 미세먼지로 큰 이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특히 이제 중국과 한국은 미세먼지에 보면 같은 이제 영향권에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염되고 나빠지고 또 시차를 가지고 이제 중국이 먼저 오염되면 하루나 이틀 뒤에 우리나 오염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조해서 이제 이런 이제 비상 저감 조치나 아니면 평소에 이제 배출 저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가 특히 이제 봄 직전 이제 추워질 때 이때 항상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석탄을 좀 발전해서 쓰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가구의 난방으로 석탄을 또 많이 쓰고 그래서 거기서 그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감소 정책 이런 것들이 좀 걔네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 2013년부터 17년까지 이제 대기오염 방지 행동 계획이라고 5개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특히 이제 가정 난방을 이제 석탄에서 이제 가스나 전기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경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전환이 되고 아마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추경 얘기까지 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도 편성하라. 올해 그 기획재정부가 얘기한 걸 보니까 올해 본 예산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 1조 8천억 정도. 이 정도도 작은 돈은 분명히 아닌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의 그 학교에다가 청정기 까는데 뭐 몇천억 정도 든다는 얘기가 뭐 몇천억이라서 정확하게는 제가 못 봤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기본 예산 1조 8천억 중에서 그런 부분들 쓰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인공강우로 이런 데 좀 예산 쓸 거고요. 근데 대통령이 이거를 알고 있을 텐데 1조 8천억 예산을 알고 있을 텐데 추경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뭔가 이런 거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어떤 대책들 말고 뭔가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큰 대책을 지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미세먼지 근본적인 이제 대책은 이제 배출을 저감하는 것이고 뭐 사업장의 환경 설비를 강화하거나 또 자동차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또 발전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기간에 시간이 걸리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특히 이제 취약하거나 민감한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이제 이런 고농도로부터 이제 건강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평상시에 근본적인 해결하는 정책과 이제 고농도시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 병행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비상적인 상황, 지금같이 매우 나쁜 이제 대기오염이 발생할 때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어떤 건강권 확보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하면은 이제 올해 본 예산에 포함된 1조 8천억 가지고는 이제 모자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만큼 이제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석탄 발전 같은 걸 좀 줄인다든가 경유차를 뭐 심지어 2부 제기까지 나온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국내적인 요인은 일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그 근본 배출 저감은 한 지금 목표가 한 30% 이상을 줄이는 게 목표죠. 30% 정도. 예. 예, 그걸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정책들 펴고 있는데, 이제 고농도시에 특히 이제 대책으로 지금 뭐 차량 이부제나 뭐 조업 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들이 해서 좀 고농도시의 건강 보호하는데 더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내니까 아이들 이제 밖에서 체육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공기청정기 틀면 좀 뭐 나아질 수 있는 거는 뭐 분명히 좋을 텐데. 근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좀 전에 계셨던 건설 근로자 같은 분들 계시고 미화원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버스라든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계속 밖에 계시는 분들이고 등등등 이런 분들. 결국은 정부가 만약에 추경까지 편성해서 뭔가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분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까지 골고루 다 뭔가 어쨌든 혜택이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외국에 보면 이제 특히 취약계층들 말씀하신 야외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렇죠. 또는 호흡기 질환 같이 좀 취약하신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을 교대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야외에서 장기간 노출되는 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좀 사회가 고려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정부에서 꼭 직접적인 지원하기 앞서서 또 해당 그 근로자분들이 일하시는 회사에서도 아마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새 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새 대장님이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이제 고민하시고 하면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뭐 예산이 이런 것들 관계없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이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그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단기간의 처방이 좀 없고요. 그렇죠. 특히 우리는 또 주변국에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에 우리가 세웠던 정책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걸 제일 먼저 센터장님 생각하세요? 그전에 했던 것 중에서 지금 이제 국내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장이 가장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의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사업장 예를 들어 어디를 얘기하면 됩니까? 지금 뭐 수도권은 지금 이미 총량제라고 해서 미세먼지 발생 총량을 이제 관리하는데 그거를 이제 충청권이나 동남권, 뭐 이렇게 여수, 강양권 이렇게 이런 데가 해당되는 사업장은 어디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주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곳이 이제 석유 정제나 석유화학, 그 제철, 시멘트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데를 줄여 나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대형 화물차나 노후 경유차의 발생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저감 장치를 달아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제 확대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일단 기존에 하던 정책을 속도감 있게 더 빨리 하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더 적절한 대책이 될 것 같다.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 PD한테 좀 제 여기로 들어온 얘기가 내일도 비상 저감 조치 시행이 됩니다. 일주일 채우네요, 결국은. 그 다음 날은 좀 어떨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내일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 건강 문제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경희의료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이승현 교수님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 미세먼지 관련 환자분들 좀 많이 늘었습니까? 예, 요즘 일단은 이제 만성 기도 질환이나 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에 조금 방문하는 횟수가 좀 늘어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기존에 폐 질환이 없는 분들도
뭐 목이 컬컬하다든지 좀 뭐 숨이 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내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보시면서 현장에서 느끼셨을 때 이 미세먼지 심각한 상황이 건강에 가장 직접적으로 어디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로 보세요? 네, 미세먼지가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호흡기 쪽에만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호흡기 쪽은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미세먼지가 이제 혈류로 흡수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류로 흡수가 되면은 뭐 뇌에도 도달을 하게 되고, 아이고. 심장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요. 뭐 뇌로 말하면 여러 가지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되어 있고, 예. 심장 쪽은 뭐 관상동맥 질환 있는 분들이 관상동맥 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예. 심지어는 이제 임산부, 아기를 이제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그렇죠. 때 이 미세먼지가 혈류를 따라서 태아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까지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뭐 폐 쪽뿐만 아니라 뭐 전신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게요. 문제라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느 조사 결과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이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이 12,000명이 된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하여간 나오던데 네.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치매나 이런 것들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장년층에 계신 분들은 마스크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개인 차원에서는 뭐 마스크를 쓴다는 거, 집에 청정기 설치한다는 거 이 정도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좀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 더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네, 저도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나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일단은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이제 외부 외출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가 이제 최고로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예. 네, 마스크라고 해서 가장 뭐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가 식약처에서 보건용으로 허가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스크 앞에 KF80, KF94 이런 숫자가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리아 필터라고 이제 식약처에서 인증한 마스크가 되겠고, 이제 80 이상 수치가 써져 있는 거는 이제 미세먼지 입자를 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스크를 쓰시면은 이제 미세먼지 있는 날에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스크 쓰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스크 쓰시고 가장 중요한 게 코 쪽에 보시면 심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코를 반드시 코 쪽에는 심을 눌러가지고 얼굴에 밀착을 해야 되는데요. 밀착이 안 되면은 마스크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도 있지만 코와 뺨 사이로 들어오는 벌어진 곳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 아무리 좋은 걸 쓰더라도 그 공간이 떠 있으면은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코 쪽을 완전히 심을 눌러서 코와 뺨 쪽으로 마스크를 밀착을 하고 또 끈이 있다면은 머리 뒤쪽으로 묶어서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에요. 숨을 쉴 때 약간 숨쉬기가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셀프 테스트를 하고 마스크를 쓰셔야지 그렇게 그렇지 않고 숨이 편하게 쉬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마스크를 잘못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교수님 한 번 더 쓰면 안 되죠? 네, 이거 뭐 하나를 더 쓴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미세먼지를 많이 걸으시려면 그 KF 숫자가 높은 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KF 99짜리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미세먼지를 99% 이상 걸러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수치 높은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얼굴에 잘 밀착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집에서도 문 다 꽁꽁 닫고 있는다고 그래서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면서요? 일단은 뭐 집안 공기도 일단 미세먼지에서 뭐 자유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요. 뭐 옷이나 침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계속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원래는 바깥에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으면 환기를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는 환기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이제 공기청정기 말씀하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서 이제 최대한 이제 창문을 닫고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오늘 나온 정책 관련해서 하나만 교수님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교육부가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학교 실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라는 이 공간의 특성상 천장도 높고 또 공간이 되게 넓고 또 심지어 복도도 있고 이래가지고 공기청정기를 한두 대 설치해가지고는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안 하는 것보다는 설치하는 게 확실히 그렇죠. 미세먼지를 줄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필요한 공기청정기의 크기 아니면 정화 능력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실 한 곳이라면 아주 큰 공기청정기를 한 대 또는 작은 거 2대 이렇게 어떤 규정화 시켜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것 같고요.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큰 교실인데 작은 공기청정기 한 대 이렇게 해서는 막 큰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공간에다가 왜 소방법으로 조그만 소화기 하나 갖다 놓은 거랑 똑같은 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희의료원 이승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